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던 된장국 냄새도 없고 여보 밥 먹어요 하던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73,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는 박동진입니다. 6개월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뉴스를 보고 함께 마트에 가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참 알뜰하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특가 상품만 골라 사고 전기를 아끼려고 일찍 불을 끄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고 친척들이 모여 문상을 왔습니다. 그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새롭게 깨닫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밥을 먹을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자주 왔습니다. 큰아들이 이틀에 한 번씩 들렀고 딸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과 과외로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섭섭하다기보다는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됩니다. 가끔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을 벽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합니다. 완전히 침묵 속에 갇혀버린 것 같거든요. 사람은 말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내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인데 말입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런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이상한 것은 조용한 집이 제일 시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아내 옆에서 자던 습관 때문에 침대 한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 자리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베개도 그대로, 이불도 그대로입니다. 가끔 밤중에 깨서 옆을 보면 아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빈자리입니다. 그럴 때 정말 서러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70이 넘은 사람이 밤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 못하겠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똑같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세수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도 재미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볼 때는 재미있었는데 말입니다. 저 사람 연기 참 잘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예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김 씨는 작년에 부인을 잃었고 이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만나도 서로 어두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갑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이 가고 나면 더 적적해집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통장에 연금이 들어옵니다. 정확히 8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말입니다. 둘이서 절약하며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식비부터 문제입니다. 혼자 먹을 밥을 해보려고 했는데 재료를 조금씩 사기가 어렵습니다. 양파 1개, 당근 1개만 사고 싶은데 묶음으로만 팔거든요. 배추도 한 포기만 사고 싶은데 2포기씩 묶어 팔고 무도 1개만 사고 싶은데 3개씩 묶어 팝니다. 결국 많이 사서 버리게 됩니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상하기 전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돈이 듭니다. 음식을 버릴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절대 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밥을 자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8,000원 정도 하는 도시락을 먹습니다.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유, 과일, 간식을 사면 식비만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혼자 먹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12만 원이 나옵니다.
혼자 살아도 관리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합치면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더 나오고 겨울에 난방을 하면 더 나옵니다. 통신비도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까지 합쳐서 5만 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잘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자녀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54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54만 원을 빼면 26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뻐근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러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 정도 듭니다. 혈압약도 먹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 달치 약값이 5천 원 정도 듭니다. 당뇨약도 먹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와서 작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5천 원 정도입니다. 소화제도 사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사 먹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 듭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안약도 한 달에 1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1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통비, 생활용품, 갑자기 필요한 것들을 사면 금세 없어집니다. 버스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로우대 카드가 있어서 무료로 탈 수 있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만 무료입니다. 평소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한 달에 버스비로 3만 원 정도 씁니다. 생활용품도 사야 합니다. 화장지,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세제 이런 것들을 사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듭니다. 옷도 가끔 사야 합니다.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사야 하는데 이것도 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에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울까요? 예전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쓰면 50개월, 그러니까 4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4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합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비싸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우리 참 잘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아껴야 하나? 이것은 꼭 사야 하나 안 사도 되나? 그런 고민을 매일 합니다. 가끔은 정말 서러워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싶어서입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둘 걸, 더 많이 저축해둘 걸, 그런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교육비에 집 마련하느라 정신없었고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던데 우리 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혼자 남겨진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밥도 혼자 해먹기 애매하고
전기료도 혼자 다 내야 하고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다 돈 주고 해결해야 합니다. 빨래방 가서 빨래하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고 그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계산해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둘이 살 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경제적으로도 외롭고 마음으로도 외롭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족들에게 말해봤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버텨야죠.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힘내세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운 말입니다. 정말로 자녀들 나름대로 위로해 주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버티라고요? 무엇을 버티라는 것인가요? 이 외로움을, 이 정적함을, 하루하루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말입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밤마다 잠들기 무서운 것이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것 같았습니다. 곧 돌아올 거야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도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취미라도 하나 만드세요. 운동이라도 하시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세요. 쉽게 말하더군요. 70이 넘은 사람이 갑자기 취미를 만듭니까? 어떤 취미를요?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것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요? 제 나이 또래는 다들 비슷한 처지고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결국 혼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가 있지 않냐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옵니다. 와서 2~3시간 있다가 갑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라는 것인가요? 한 달은 720시간입니다. 그 중에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고작 2~3시간입니다. 나머지 717시간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더 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힘든 것을 압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서운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것도 알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사라져도 누가 알까?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 정도 지나야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드려야지 하면서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전화를 안 받네 할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슬퍼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배경일 뿐이구나. 누군가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고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늙는다는 것인가요?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점점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 한때는 누군가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주변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밖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라면이라도 사러 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같았는데 혼자서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바람도 시원하고요.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거든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외롭죠? 그럼요. 많이 외로워요. 서로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바람도 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과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나쁘다,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물어봅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비록 자주 못 보지만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연금도 나옵니다. 80만 원이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는 됩니다. 세상에는 연금도 없이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눈도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문을 읽을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귀도 들립니다.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손도 움직입니다.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없는 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쓰던 머그컵에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물건들을 보면 슬퍼서 피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아내 옷도 보지 않으려 했고 화장대에 놓인 아내 화장품도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를 생각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내 사진 옆에 작은 메모도 붙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사과 샀다. 손주가 전화했다. 그런 일상적인 메모들입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아내가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습니다. 10분만 걸어도 헉헉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분, 30분, 40분, 점점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얼굴이 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그런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람과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오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지 말고 간단한 요리도 해봤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된장국, 그런 쉬운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계란말이도 제대로 안 되고 김치찌개도 너무 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계란말이도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아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먹으니까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낸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음식이 편의점 도시락보다 맛있습니다. 돈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조금씩 합니다. 오늘은 거실, 내일은 안방, 모레는 부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집이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더러운 집에 있으면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집에 있으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빨래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합니다. 빨래를 개고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멍하니 있게 되는데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마트도 규칙적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1번, 목요일 오전에 갑니다. 목요일은 마트에서 할인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장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을 구경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즐겁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도 직원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눕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주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 짧은 대화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2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신문도 보고 잡지도 봅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공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과회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좋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아내가 그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여전히 적적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씩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산책을 할까? 내일은 요리를 해볼까? 모레는 도서관에 갈까? 그런 작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것, 그런 것들을 씁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까 쓸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마트에서 산 맛있는 사과, 손주가 보낸 사진, 그런 작은 것들이 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고 나면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아직도 혼자입니다. 완전히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밤에는 여전히 적적하고 아내가 그립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폐를 끼칠까봐 참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여전합니다. 병원비 걱정도 여전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구나. 혼자라는 것은 외롭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도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채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의 머그컵에 커피를 타고 공원을 걷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눕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제 하루가 되고 제 삶이 됩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사는 73 박동진, 여전히 외롭지만 완전히 외롭지는 않은 사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공원에서 본 꽃 한 송이,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완벽한 노후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건강해도 쓸쓸하고 자녀가 많아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